장영실, 하늘의 시간을 백성에게 선물한 위대한 거장. 하늘의 움직임에 백성의 삶을 맞추고 시간의 흐름 속에 만인의 평안을 담고자 했던 나의 길. 천안 신부는 세상을 향한 간절함의 다른 이름일 뿐, 진정한 땀과 노력은 하늘 아래 그 어떤 귀함보다 빛나는 법이다. 서막 어둠 속에서 빛을 꿈꾸던 아이. 나의 이야기는 저 멀리 남쪽 바다, 외구의 노략질이 잦아 늘 긴장이 감돌면서도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온갖 진귀한 물물과 사람들로 늘 북적였던 땅, 동래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관아에 소속된 기생의 아들이자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기술자 출신의 노비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나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노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신분의 피라미드 속에서 저는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대를 이어 노비가 되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관아에 허드레시를 하며 보냈습니다. 녹슨 무기를 닦고 낡은 건물을 수리하며 높은 양반 나리들의 시중을 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하루였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사치였고 출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허락된 미래란 그저 어제의 오늘을, 오늘의 내일을 무던히 반복하며 살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육신이 신분의 굴레에 묶여 있을지언정 제 영혼과 마음속 호기심까지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거대하고 신비로운 기계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왜 무거운 쇠는 물에 가라앉는데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배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일까?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 강물을 밭까지 효율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돌멩이 하나를 쥐고도 이 돌들이 어떻게 맞물려야 천년의 비바람을 견디는 견고한 벽이 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백 건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저의 넋을 빼앗았던 것은 바로 머리 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의 군무, 매일 밤 조금씩 차고 이지러지며 모습을 바꾸는 달의 신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자리를 옮기며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북두칠성, 그 장엄하고도 정교한 우주의 운행 속에는 분명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동료 노비들은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제 할 일도 못한다며 혀를 찼고, 양반 관리들은 종놈이 분수도 모르고 하늘의 이치를 넘본다며 불쾌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거나 쓸모없는 나무 조각과 쇠 조각을 주워와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어딘가 모자라고 별난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은 어린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은 제 안의 열망은 신분이라는 차가운 쇠사슬보다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글 대신 제 손이 스승이었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기름때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딘 연장을 벼리고 망가진 수레를 고치고 새로운 도구를 상상하며 나무를 깎고 쇠를 두드리면서 수없이 베이고 데이고 찧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하나하나가 제게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나무의 미세한 결을 읽었고 불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쇠의 성질을 체득했으며 물의 높이와 압력에 따른 흐름의 변화를 몸으로 깨우쳤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를 때 저는 기존의 수차수의 처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더 많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개량된 수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젓던 수량이 적은 개울물을 막아 저수지로 활용하는 보풀을 쌓는 방법을 고안하여 메마른 논에 생명의 물줄기를 대기도 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노비의 몸이었지만 저희 작은 재주와 노력이 사람들의 고통을 눈에 띄게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어둠 속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노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땀방울은 세상 그 어떤 귀한 혈통보다 값지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온몸으로
저희 거친 손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 운명의 바람, 용상 렁창의 주인을 만나다. 제가 청년으로 자라날 무렵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갈망하며 무엇보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위대한 군주 세종께서 보위에 오르셨습니다. 임금께서는 낡은 관습과 신분의 벽에 갇혀 재능 있는 인재들이 썩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재를 어찌 양반과 천인으로 가를 수 있단 말인가. 전국의 숨은 인재들을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모조리 천거하라. 임금의 단호한 어명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고 그 운명의 물결은 마침내 동네의 미천한 관노였던 제게까지 밀려왔습니다. 저의 남다른 재주를 눈여겨보았던 동네 현감은 주저없이 저를 조정에 청거했습니다. 관노 장영실, 기계 제작과 수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 이 한 줄의 문장이 적힌 추천서가 한양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감히 노비의 이름이 임금이 계신 대궐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각차 할 수 없는 파천왕보태왕의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닦고 나라를 이끌어온 사대부들은 어찌 근본도 모르는 천추를 등용하여 국정을 논하려 하십니까? 이는 국기를 흔드는 일이옵니다. 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세종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경들이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재주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그의 사람됨과 재능을 확인하겠다. 마침내 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보낸 동네 포구를 떠나 한양으로 가는 낯선 길 위에서 저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처음 보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도한 수도 한양의 웅장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성곽과 끝없이 이어진 기와지붕의 행렬 앞에서 저는 그저 작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낡고해진 삼배옷 차림으로 당도한 경복궁, 그 위엄과 화려함 앞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금관조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하들이 날카로운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어찌 이리 천하고 더러운 것이 감히 성스러운 용안을 뵙겠다고 이곳까지 기어들었는가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과 무거운 위압감 속에서 저는 죄인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옥좌에 앉아 계신 임금께서 나지막하지만 궁궐 전체를 울리는 힘 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바로 동네의 장영실이냐? 듣자 하니 너의 손은 만물을 아는 지혜를 가졌고 너의 눈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 하더구나. 저는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임금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임금의 눈은 저의 남루한 행색이나 천한 신분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 제가 평생 품어왔던 꿈과 열정, 그리고 제 거친 손에 새겨진 노력의 흔적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책에서나 볼 법한 현학적인 질문 대신 제가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고민해왔던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면 백성들은 하늘만 원망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를 해결할 방도는 없겠느냐? 또한 밤이나 날이 굳으면 시간을 알 길이 없어 관리들은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은 씨 뿌리고 거둘 때를 놓치기 일쑤다. 이 땅의 모든 이가 공평하게 시간을 알게 할 방법은 없겠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평생의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이 나서 두서없지만 진심을 다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가뭄은 하늘의 뜻이오나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사옵니다. 강바닥을 깊게 파고 물기를 정비하며 적은 힘으로도 물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만든다면 메마른 땅에도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시간이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도 있어야 합니다. 물의 일정한 흐름과 톱니바퀴의 정교한 맞물림을 이용한다면 해와 달이 없어도
스스로 소리를 내어 시간을 알리는 기계를 만들 수 있사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비로소 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옵니다. 제 대답에는 유학 경전의 고상한 문구는 없었지만 흙과 물과 쇠를 만지며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대전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세종 임금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환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너의 거친 손이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임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의 노비 신분을 즉시 면천면제하고 저를 궁궐의 과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를 중국으로 보내 선진 기술과 천문기구를 보고 배우게 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낱 관노에서 임금의 명을 받드는 과학자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을 넘어 저의 노력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제 평생의 꿈이 거대한 날개를 다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두 장 별을 해고 시간을 만들다 노력과 성공의 서사. 궁궐 생활은 새로운 기회의 땅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대대로 글만 읽어온 양반 출신 관료들에게 손에 기름때를 묻히는 기술자란 그저 천한 잡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을 노골적으로 질투했고 제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제가 새로운 기계의 설계도를 내놓으면 그들은 근본 없는 기술이라 폄하했고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왕의 눈을 현혹하는 요망한 놈이라는 험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난에 좌절하거나 분노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의심의 벽이 높을수록 저는 더욱더 완벽한 결과물로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등 뒤에는 주저하지 말고 너의 뜻을 펼쳐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씀하시며 우주와도 같은 믿음을 보내주시는 세종 임금께서 계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이 나라 조선을 위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제게 내린 지상 최대의 과제는 조선만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만든 시간을 빌려 쓰고 있었기에 지리적 차이로 인해 실제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우리만의 하늘 아래 우리만의 시간을 선포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천, 정인지와 같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수백 권의 고서들을 탐독하고 밤이면 개성의 천문대서 운관에 올라 별들의 운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품의 팽창과 수축을 계산하는 문제 등 난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설계도에 매달렸고 또 어떤 날은 제 무능을 탓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작거리에서 시간을 몰라 애태우던 백성들의 얼굴과 저를 믿어주시는 임금의 기대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자경루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자경루는 단순히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재는 물시계가 아니었습니다. 12지신을 상징하는 인형들이 매 시간마다 팻말을 들어 시간을 알리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스스로 종과 북, 징을 쳐서 온 궁궐의 시간을 알리는 시대를 초월한 자동 15 로봇이었습니다. 거대한 파수호에서 흘러나온 물이 작은 수수호들을 차례로 채우면 그의 힘이 복잡하게 얽힌 지렛대와 쇠구슬 장치를 건드려 인형을 움직이고 타종 장치를 작동시키는 원리였습니다. 자경루가 처음으로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되어 둥둥둥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시간을 알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경악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늘 저를 멸시하던 이들조차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경루의 종소리는 단순한 시간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표준시를 갖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자주의 소리였으며, 미천한 노비였던 장영실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저희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경루가 왕과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저는 이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까지 모두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이 낳은 발명품이 바로 앙부일구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마솥 모양의 이 아름다운 해시계는 단순한 과학 도구를 넘어 예술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시계판에 12지신 동물의 그림을 함께 그려넣어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만 보고 시간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해의 그림자 길이를 이용해 24절기를 정확히 표시하는 절기선을 세계 최초로 새겨 넣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앙부일구 앞에 서서 그림자의 위치만 보고도 씨앗을 뿌릴 때와 김을 멜 때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부일구는 백성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도성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시계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염원이었던 만인을 위한 과학이 실현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저의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별들의 운행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해와 혼상을 만들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고,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계 치구기를 발명하여 농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가 온 뒤 땅을 파보고 한치 스며들었다고 보고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에 동일한 규격의 치구기를 설치하여 강수량을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기록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뭄과 홍수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었으며, 백성을 걱정하는 임금의 따뜻한 마음과 저희 실용적인 기술이 만나 이룬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를 만들어 홍수를 예보했고, 세계 최초의 거리 측정기인 기풍거와 인지혜를 고안했으며, 더 정확한 천문 관측을 위해 거대한 규모의 천문대인 간이대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저의 공로를 높이 산 임금께서는 저를 정삼품 상호군이라는 무관벼슬에 제수하셨습니다. 노비에서 당상관으로 신분 제도가 뼈대인 조선 사회에서 그것은 실로 하늘이 뒤집힐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벼슬이나 명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정한 기쁨은 화려한 관복이 아니라 제가 만든 기계 앞에서 미소 짓는 백성들의 얼굴, 그리고 조선의 하늘 아래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세장 변화의 바람, 꺾이지 않는 장인의 혼. 인생의 정점에서 내리쬐는 햇살은 눈부시도록 따사로웠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애실이 예기치 않게 끊어지듯 제 인생에도 거센 시련의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1442년의 어느 날, 제가 총감독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임금님의 가마아녀 가 임금이 보는 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임금께서 사용하실 어가가 부서졌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저희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나 장영실이 교만해져서 임금의 성체를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했다. 이는 하늘이 내리는 경고이니 불경죄를 물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라며 저를 탄핵했습니다.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저희 설계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품을 훼손한 것인지 진실을 규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살은 총책임자였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한낱 힘없는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종 임금께서는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저를 아끼고 신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셨지만 만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법의 엄정함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저희 과거 공로를 참작하여
차명만은 면하게 해주셨지만 결국 저는 곤장 80대를 맞는 형을 받고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어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웅장했던 보루각의 자경루 소리도, 저를 향해 미소 짓던 임금의 얼굴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궁궐 문을 나선 그날 이후 사관의 붓은 더 이상 저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먼지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제가 시리와 억울함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았을 것이라 짐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들풀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곤장에 맞아 상했고 관직과 명예는 빼앗겼지만 그 누구도 제 두 손에 깃든 기술과 제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제 영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닥쳐온 변화를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혹독한 시련과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궁궐의 과학자라는 화려한 무대는 사라졌지만 이제 저에게는 온 조선이라는 더 넓은 무대가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장인으로 돌아가 다시 백성들 틈으로 깊숙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대장간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망가진 쟁기와 호미를 들고 찾아오는 농부들에게는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농기구를 만들어 주었고,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 지식을 총동원하여 튼튼한 제방을 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발명품에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편을 덜어주고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의 미소를 보는 것에서 저는 궁궐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소박하지만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별자리에 대해 물으면 저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새로운 장인들을 키워냈습니다. 궁궐의 높은 정각 위에서 임금 한 사람을 위해 일하던 과학이 아니라 이제는 흙먼지 날리는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애환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과학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벼슬이나 일시적인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나의 땀과 노력이 내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세상에 남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말입니다. 제가 변화에 적응하며 지켜낸 것은 벼슬이 아니라 바로 그 장인의 혼 그 자체였습니다. 종막 하늘에 새긴 이름, 땅에 남긴 마음. 세월은 덧없이 흘러 제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늘과 땅에 새겨놓은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자경루는 제가 궁궐을 떠난 뒤에도 수백 년간 조선의 심장에서 시간을 알리는 고동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앙부일구는 수많은 백성들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 약속의 시간을 알려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추구기는 후대의 관리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제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다가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향한 순수한 탐구심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비였을 때는 제 기술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했고, 임금의 신하가 되어서는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 없는 장인이 되어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묵묵히 세상과 나누며 저희 길을 완성했습니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맞서거나 혹은 그 파도를 타고 넘으며 자신의 항로를 잃지 않는 굳건한 자세입니다. 신분의 굴레를 땀과 노력으로 극복했고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하지 않았으며 절망의 나락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던 저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무심코 밤하늘을 보게 되거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저 아득한 별들의 움직임을 헤아려 이 땅에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한 사내가 있었음을. 창가에 세차게 비가 내리거든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 빗방울 하나하나를 모아 백성의 배고픔을 덜어주고자 했던 한 장인의 뜨거운 마음을. 저는 장영실입니다. 비록 역사 속에 잠들었으나 하늘의 시간을 백성에게 선물한 조선의 위대한 장인이자 과학자로서 제가 남긴 발명품들과 함께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